당분간은 금방 이런 유가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 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란 건들이 시간을 두고 계속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움직여 갈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작아진다라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을 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인플레이션 다른 거. 유가가 그때 에너지하고 뭐가 다르냐. 자, 우선은 지금 유가가 조절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조절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 의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면에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뭐냐면 현재 러시아의 제재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는 러시아의 원유량이 350만 배럴이에요. 그 중에서 사실 실제로는 100만 배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의 원유 그 부분을 채우려면 350만 배럴 정도를 추가로 생산해 줄 곳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공백이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가 관련된 원유 업체들은 이미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러시아의 수출 공백을 제재에 의해서 못 나가는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곳은 현재 미국이 아니라, 사실 미국은 천천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미국의 유가가 높은 이유는 기름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정제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예요. 코로나 때 4.4% 정도 정제시설이 낙후돼서 이게 없어졌는데 그거를 빠르게 늘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유량 생산하는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 정제를 못해요. 그래서 휘발유 값이 미국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러시아만큼의 원유를 할당을 해결해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장 원유 생산 능력으로 봤을 때 러시아의 350만 배럴을 이제 채울 수 있는 곳은, 유력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데들이죠. 그런데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그렇게 구애를 하고 사정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정확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2019년도 9월 15일 날 이란이 사우디 생산 원유 시설에다가 드론으로, 이때 이란으로 밝혀졌죠. 폭파시켰기 때문에 사우디가 공격을 받은 겁니다. 이때 미국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 10월 달에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빼버립니다. 5가지 결과 중에 러시아만 넣어놨어요.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군인을 빼버려서 생긴 영향 중에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중동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그때부터 분명하게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당시 쿠르드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 드릴 시간이 없어서, 어찌됐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 일이 있은 직후 바로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 공동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이 한편 먹었다는 얘기기도 하고, 중동의 미국의 영향력이 0이 됐다는 얘기기도 한 겁니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준비했을 수 있습니다. 왜? 상관없으니까 해도 이제. 왜요? 중동이 미국으로부터 돌아서면 자기네들이 제재를 해도, 자기네들 원유를 제재해도 방법이 없을 거라는 거를 러시아는 알게 됐던 거죠. 중동에 대한 러시아 지배력이 0이 됐을 때 중국, 러시아, 이란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원유 수급은 조절될 수 없는, 미국이 조절할 수 있는 선을 떠난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시리아 관련된 철군이 아주 결정적인 행동을 했고, 바이든 똑같습니다. 바이든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원유 증산을 부탁했지만 계속 거절당하고 있죠. 어떤 사건이 있냐면 자말 카슈크지라는 사람 사건이 있습니다. 이 자말 카슈크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언론인이에요.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인가 영사관인가에서 살해당합니다. 그 주범이 무함마드 빈 살만으로 밝혀져요. 미국 기밀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카슈크지 살해를 이 사람, 지금 보이는 무함마드 빈 살만, MBS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지시했다라는 게 밝혀졌고, 이때부터 공공연히 바이든은 살인자 빈 살만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 이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분을 빨리 메꿔야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39%까지 떨어졌죠. 이거를 올릴 텐데 그러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큐에 오케이 해주면 바로 회복됩니다. 그러면 유가는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자말 가시쿠지 사건을 경험한 무함마드 빈 살만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현재 지금까지 그래왔고 전화도 거절하고 블링컨한테 소리 질렀다는 얘기 뉴스 나오죠. 그럴 정도로 계속해서 악화돼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7월 12, 13일 중동을 방문해서 여기 빈살만을 만난다고 했다가 이번 주말에 만나진 않는다 이렇게 부인했죠. 어찌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사우디 방문은 아마도 원유에 관련된 일일 거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바이든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얘기이죠. 왜냐하면 공공연히 욕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다급하게 돼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7월 10일, 13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발표됐는데 실제로는 가서 회담 만나거나 가서 얘기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이미 물밑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걸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지금 취소됐다 혹은 여전히 진행될 거다. 직접 회담만 안 하는 거지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결된다면 유가는 바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만으로도 250만 배럴은 충분히 바로 증산해서 메꿀 수 있기 때문에 350만 배럴 중에서 다 치고 나면은 한 60만 배럴 정도만 남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수급적인 문제가 있어서 유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원유, 그러니까 유가 상승에 대한 배팅이 멈췄어요. 시장에서 유가 상승에 대한 그런 투자자는 투자 옵션이나 투자 관련돼서는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드려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바이든의 안보 보장 약속이 만약에 있다면 제 생각에는 MBS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번에 미국에게 아주 큰 걸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걸 받고서야 용납을 할 것 같은데 뭐 최근에는 미국이 돌아선 것들을 많이 나타냈어요. 예를 들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빼버렸었거든요.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해서 미국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상대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태도를 바꿨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해빙 무드가 시작된다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걸프 3국의 추가 공급까지 하면 246만 배럴 정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350만 배럴 중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아랍에미리트, UAE하고 사우디만으로도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 몇 개 나라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위안화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유가가 폭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난데없는 얘기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보시면은 중국이 그 이란 제재, 미국의 이란 제재를 끝냈을 때 이란 제재에 관련된 일이 시작됐을 때 중국에 관련돼서 위안화가 그 당시 7위안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그러니까 기름을 사는 그런 바잉 파워가 뚝 떨어지면서 보시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유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유가 폭락한 상황이 그때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똑같은 위안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 달러 강세뿐만 아니라 보시면 현재는 왜 위안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냐면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금리차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중국의 금리차가 커지면 거기서부터 돈이 빠져나가고요. 중국으로부터 돈이 빠져나가고 뿐만 아니라 환율이 약세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6.0, 6.4 이런 것들이 지금 7.0을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2018년도에 동일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안화 약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중국의 기본적인 기름을 사주는 그런 부분이 악화되면서 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일이 없어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중국이 원유를 정상적인 시장에서 안 사고 있습니다. 어디서 살까요? 러시아에서 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급하지 못하는 분량,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제재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량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올라 있는데 이 글로벌에서 사는 중국이 여기서 안 사고 러시아한테 따로 사버리게 되면 수요 이탈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 시장에서 상당한 변화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사실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 계속 러시아
수입이 늘고 있고 여기에 인도가 또 다른 짓을 하고 있죠. 인도가 러시아에서 원유를 사가지고 꼬리표만 인도로 달아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가 심지어 미국까지 들어가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인도가 러시아에서 사서 태그만 바꿔가지고 미국에 들어가니까 제재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사를 하겠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보시면 인도의 원유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살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사는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고 인도 최대 정유사 그래서 인디안 오일이라는 쪽에서 엄청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러시아산 원유가 제재를 받아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수요 공급 공백이 인도를 통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동되고 있는 거죠. EU로도 들어가고 G7으로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의 수요와 공급은 이미 에너지협회에 의해서 보면 수요와 공급에서 이미 공급이 수요를 3월 달부터 앞지른 걸로 평가되는 이유가 만약에 수요량만 계산하면 이런 유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전쟁 때문에 러시아 제재 때문에 지금 높은 거기 때문에 러시아 제재 대신 할 수 있는 부분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인도가 3월에서 6월 사이에 러시아 원유 대폭 계약 체결한 것들이 실제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원유가 이런 수급 상황은 있지만 계절성에 노출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허리케인이 보시면 2022년 허리케인 예상이 65% 정도가 작년보다 아주 심각한 허리케인이 몇 개, 3개에서 6개 정도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는 계절성에 의해서 또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금방 이런 유가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 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란 건들이 시간을 두고 계속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움직여 갈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작아진다라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을 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는 거죠. 유가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저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급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늘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60불 이상, 60, 70불 정도에서 적정 유가를 이룰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상당 부분 내려올 거라고 보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몇 가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원유 수요 전망치가 EA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요 전망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의해서 수요가 파괴된다면 이번에도 어제 지난 금요일 날 7% 빠졌죠? 그냥 혼자서 유가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7% 하락했죠. 왜냐하면 침체가 온다는 예상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함께 포함돼서 움직인다면 원유 가격에 관련돼서도 이전과는 다를 거라고 보여지죠. 2011년에서 2014년도에는 유가가 $100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WTI 가격 보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은 1.7이나 1.5 이렇게밖에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가 가져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전쟁이나 러시아 제재에 의해서 생긴 수요 요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요인만 돌아서도 한두 가지 요인만 바뀌어도 수요 공급은 다시 뒤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8.6 중에 일반적으로 코어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